탐험을 위해 장비와 동물을 철저히 준비했다. 마이클 바니는 혁신적인 새로운 썰매를 설계하고 모터 썰매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썰매 테스트를 위해 1910년 3월 초 스콧은 캐슬린, 레지널드 스켈턴, 2명의 기계공, 그리고 모터 전문가 버나드 데이와 함께 노르웨이로 향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스콧은 탐험의 일환으로 프리드리히 난센을 만나 그로부터 전문 스키어인 트리급에 그란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란은 원래 자신만의 남극 점정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포기하고 스콧의 대업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모닝호의 선장으로 임명된 테디 에반스 중위는 또 다른 남극 탐험을 위한 자금 모금 활동을 했으나 스콧의 계획을 듣고 협력하는 조건으로 탐험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실 메어즈에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탐험에 사용할 시베리아 조랑말 50마리와 썰매견 34마리를 구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동물들은 일본과 호주를 거쳐 뉴질랜드 리틀턴 항으로 이송될 것이며 긴 항해 중 조랑말 1마리와 개 1마리를 잃었지만 나머지는 무사히 도착했다. 도착 후에는 10번의 예방접종을 받고 퀘일섬에 상륙했다. 스콧은 이전 디스커버리 탐험에서 개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탐험에서는 모터 썰매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모터 썰매는 이전에 남극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실험적인 장비였다. 조랑말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다. 셰클턴이 애니멀로디 탐험에서 18마리의 조랑말을 데리고 갔지만 남극점으로 향할 때 살아남은 것은 단 4마리뿐이었다. 결국 스콧은 모터 썰매로 최대한 멀리 이동한 뒤 보급 창고를 설치하고 조랑말을 이용해 빙하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이동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조랑말이 빙하를 등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돌아오는 길에 신선한 식량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탐험대의 출항 1910년 6월 1일 탐험선 테라노바는 환호하는 군중들의 배웅을 받으며 영국 남서부 항구를 떠났다. 그러나 스콧은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6주간 더 영국에 머물면서 추가 후원금을 마련한 후 배를 타고 남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 캐슬린은 어린 아들 피터를 남겨두고 시드니까지 동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스콧과 그의 가족은 1910년 7월 16일 HMS 세이 킷손을 타고 출항했으며 비렐름 피르노어와 어니스트 셰클턴이 배웅하였다. 한편 테라노바는 케이프타운으로 항해하면서 누수 문제를 겪었다. 모두가 교대로 손펌프를 돌려야 했고 4시간마다 교대하며 선체의 물을 퍼내야 했다. 배가 열대지방에 접어들었을 때는 극심한 더위가 덮쳤고 마데이라를 지나면서는 바람이 너무 약해 엔진을 가동해야 했다. 1990년 8월 15일 테라노바는 케이프타운의 사이먼스 베이에 도착했다. 승무원들은 여기서 스콧과 다시 합류했고 각자 시간을 보내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스콧 일행은 1910년 10월 27일 뉴질랜드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스콧은 마지막에 필요한 물품을 배에 실었습니다. 마지막 준비할 때의 목록을 보겠습니다. 테라노바는 도착하자마자 누수를 수리하기 위해 드라이 도크에 넣었습니다. 배의 물품을 다시 정리하고 재배치하였습니다. 오츠는 조랑말을 위해 45톤의 음식을 주장했습니다. 조랑말과 개들은 리틀턴 베이의 퀘일섬에서 브루스와 메어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마리의 조랑말을 위한 마구간을 마련하였으며 탐험대는 개들이 배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배 구조물 얼음 저장고, 메인 해치의 볼트 및 지지대의 체인을 이용해 단단히 묶어두었다. 스콧은 화물창에 430톤의 석탄을 채우고 상갑판에 자루에 담아 추가로 30톤을 쌓았습니다. 오츠는 스콧 모르게 추가로 2톤의 사료를 배에 실었습니다. 아이스하우스에는 3톤의 얼음, 100여 취지구의 양고기, 3구의 쇠고기, 그리고 내장과 다양한 식재료 상자가 있었습니다. 과학기구는 모든 곳에 잘 배치하였고 모터 썰매 3대, 아세틸렌 가스 생성장치, 조명과 난방용, 오두막 목재, 의복,
5톤의 게 사료 및 수백 가지의 다른 품목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후 탐험대는 시드니와 뉴질랜드를 거쳐 남극으로 향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마지막 보급품을 선적했고 배는 재정비되었다. 스콧은 여기서 430톤의 석탄을 채웠으며 오츠는 몰래 추가로 2톤의 조랑말 사료를 실었다. 혹독한 남극 바다를 지나 1910년 11월 29일 오후 4시 30분 테라노바는 뉴질랜드 더니딘 항을 떠났다. 항해 초반은 비교적 순조로웠지만 12월 2일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배를 덮쳤다. 거센 파도가 갑판을 휩쓸었고 개들은 이리저리 휩쓸렸다. 바닷물이 선체 내부까지 밀려들어 엔진실과 하부 갑판을 가득 채웠다. 조랑말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2마리가 죽었으며 개 1마리도 바다에 빠져버렸다. 배 안에서는 석탄 먼지와 바닷물이 섞여 끈적한 슬러지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빌지 펌프가 막혔다.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결국 승무원들은 양동이를 이용해 물을 손으로 퍼내야 했다. 밤이 지나면서 바다는 점차 잦아들었고 엔진실의 격벽을 뚫어 펌프를 다시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워스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다 라고 적었고 윌슨은 모든 순간을 즐겼다고 기록했다. 비록 10톤의 석탄과 모갤런의 휘발유, 일부 생물 표본을 잃었지만 탐험대의 사기는 여전히 높았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남극의 대륙이었다. 남극을 향하여 혹독한 폭풍을 견뎌낸 테라노바는 점점 남극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탐험대원들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들에게는 극한의 추위와 강풍, 그리고 끝없는 얼음지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탐험의 꿈을 향한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지금까지 스콧의 탐험대가 자금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남극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동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여행에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여행의 즐거움과 설렘은 준비할 때가 더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가요?